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로봇한테 저기 곰인형 좀 서랍에 넣어줘 라고 시켰는데 말이죠? 근데 이 로봇이 곰인형이나 서랍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의 픽셀 하나하나를 분석하느라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아,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이게 사실 지금 로봇들이 겪는 문제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라면 당연히 곰인형이랑 서랍에만 딱 집중할 텐데 로봇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그냥 동등한 가치를 지닌 데이터의 홍수일 뿐이니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바로 시멘틱 VLA입니다. 웨이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로봇에게 선택과 집중을 가르쳐서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특히 기존 기술의 한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왜 이 세멘틱 VLA가 거의 뭐 게임 체인저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논문을 보니까 기존의 VLA, 그러니까 시각, 언어, 행동 모델들이 가진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식의 중복성 문제인데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스터 픽셀 분석하는 로봇 이야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식의 중복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로봇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본다. 그렇죠. 책상 위 곰인형을 집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로봇의 시각 시스템은 그 곰인형뿐만 아니라 책상의 나뭇결, 저 뒤에 있는 책장, 창밖 풍경까지 전부 다 똑같은 중요도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거 꼭 제가 요리할 때랑 비슷한데요. 레시피에 양파를 다지시오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옆에서 프라이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못 보는 뭐 그런 거요?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불필요한 정보 처리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낭비되는 거고요. 정작 중요한 곰인형을 인식하고 짓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보다 좀 더 미묘한데요. 피상적인 지시, 시각정보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적인 정렬이요? 아, 단어랑 이미지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곰인형을 서랍에 넣어라는 지시가 있을 때 곰인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랑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갈색 털 뭉치, 그러니까 실제 곰인형을 착 달라붙게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서랍이라는 단어랑 저기 있는 가구에 손잡이 달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그러니까 로봇이 곰인형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알지만 지금 내 시야에 있는 수많은 물체 중에 정확히 어떤 게 그 곰인형인지 콕 집어내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군요. 뭘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뭘 봐야 할지는 헷갈리는 그런 상태인 거네요. 맞습니다. 논문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려는 문제랑 봐야 할 것을 제대로 콕 집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합쳐져서 기존 로봇들이 느리고 실수도 작고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명확해졌네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세멘틱 VLA가 등장하는데 저는 이 기술의 접근법을 보고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로봇에게 아주 성능 좋은 스마트 필터랑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압축 두뇌, 그리고 아주 민첩한 손을 한꺼번에 달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필터, 압축 두뇌, 민첩한 손. 와, 그 비유가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는데요. 그중 첫 번째 혁신이 바로 말씀하신 스마트 필터에 해당하는 SD 프루너입니다. 프루너가 가지치기하는 도구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불필요한 시각 정보를 싹 쳐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 필터가 왜 굳이 이중 두얼 구조인 거죠? 음이랑 공간 정보를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필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이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하나의 필터로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예 역할을 나눈 거죠. 첫 번째 필터는 ID 프루너, 즉 지시 기반 선별기인데 이건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만 집중해요. 언어 지시와 관련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의미를 찾아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핵심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미지 전체를 쓱 훑어서 이건 뭔가를 어딘가에 넣는 작업이구나 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시문에 나온 곰인형이나
그릿 같은 핵심 단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물체를 마치 레이저 포인터로 콕 집어내듯이 찾아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숲을 보고 다른 쪽에서는 나무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군요. 그런 나머지 하나의 필터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두 번째 필터는 SA 프루너, 공간 집약 선별기라고 불려요. 이건 무엇인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대신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러니까 객체들의 기하학적 구조나 공간 배치에만 집중합니다. 책상이 어디까지고 서랍은 어느 위치에 달려 있는지 같은 3D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쪽 눈, 그러니까 LD 프루너로는 이게 곰인형이다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다른 쪽 눈인 SA 프루너로는 곰인형은 책상 위에 왼쪽 구석에 있다라는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거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한 두 정보를 이제 합쳐야 할 텐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혁신, 압축 두뇌에 해당하는 SH 퓨저의 역할입니다. 이 융합기는 두 필터에서 나온 의미 정보와 공간 정보를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여러 계층에 걸쳐서 아주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융합해요. 계층적으로 융합한다는 게 예를 들면 처음엔 대략적인 윤곽만 합쳐보고 그 다음 단계에선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합치고 마지막엔 아주 정교하게 하나로 만드는 그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얕은 단계에서는 대충 저 영역에 중요한 물체가 있다 정도로 정보를 합치고 중간 깊은 단계로 갈수록 정확히 저 갈색 털뭉치가 곰인형이고 그 옆에 나무 상자가 서랍이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점점 더 정교하게 통합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고 기하학적으로도 정확한 아주 풍부하고 압축된 시각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 정보를 압축하면 중요한 디테일을 잃어서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각 정보의 양, 그러니까 토큰 수를 8배에서 16배까지 엄청나게 줄였는데도 성능이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이건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 논문의 가장 놀라운 지점 중 하나예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전부 가지치기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핵심 정보, 즉 의미와 공간을 여러 겹으로 정교하게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군요. 마치 좋은 편집자가 수많은 촬영 원본에서 핵심 장면만 딱 뽑아내서 훨씬 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 잠깐만요. 방금 토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보 조각이나 레고 블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AI, 특히 이런 거대 모델들은 이미지든 글자든 로봇의 움직임이든 모든 정보를 토큰이라는 잘게 쪼개진 단위로 바꿔서 이해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시각 토큰이 되는 거죠. 시멘틱 VLA는 그 수천 개의 조각 중에서 정말 필요한 수백 개만 남긴다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토큰은 AI의 정보 처리 단위다. 그럼 이제 로봇이 아주 명석하게 상황을 보고 핵심을 파악하게 된 거네요? 그런데 아무리 잘 봐도 행동이 어설프면 소용없잖아요. 이 똑똑한 눈을 민첩한 손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다음 관건이겠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혁신인 SA 커플러, 즉 의미 조건부 행동 연결기의 역할이에요. 방금 토큰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 방식에서는 로봇 팔의 움직임도 전부 개별 토큰으로 처리했습니다. 로봇 팔의 움직임은 보통 7가지 자유도, 7DOF로 표현하는데 X, Y, Z축으로의 이동, 세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그리고 집게를 열고 닫는 것까지 총 7개죠. 아, 이걸 7개의 분리된 토큰으로 봤던 거예요. 따로따로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느리고 비효율적이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SA 코플러는 이 7개의 흩어진 움직임을 이동, 회전, 그리퍼라는 의미 있는 3개의 덩어리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5cm 이동하면서 45도 회전해서 집게를 닫아라 라는 복잡한 행동을 하나의 구조화된 묶음, 즉 단 3개의 토큰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거죠. 와, 행동 자체를 훨씬 더 직관적이고 큰 단위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더 빠르고 정확해지겠네요. 이론은 정말 완벽하게 들리는데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일 것 같아요.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결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진행된 리베로라는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요. 세멘틱 VLA는 성공률이 무려 97.7%에 달했어요. 97.7%요? 네, 이건 기존 최고 성능 모델 중 하나였던 오픈 VLA OFT의 97.1%를 뛰어넘는 수치고
이 기술에 기반이 된 기본 오픈 VLA 모델의 76.5%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와, 76.5%랑 97.7%는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네,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성공률도 성공률이지만 아까 말했던 효율성, 즉 스마트 필터와 압축 두뇌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얼마나 더 빨라졌나요? 효율성은 더 놀라워요. 기존 오픈 VLA 모델과 비교했을 때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3분의 1로 줄었고요. 명령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추론 시간은 2.7배나 빨라졌습니다. 2.7배 빨라졌다는 게 단순히 로봇이 덜 답답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산업 현장이나 가정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이전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비현실적이었던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문이 열린 거죠. 예를 들어 수많은 부품 중에서 정확한 부품을 찾아 조립해야 하는 공정이나 어질러진 아이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의 작업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로봇에서는 어땠나요? 현실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훨씬 많잖아요. 조명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물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실제 로봇 실험 결과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자일렉스 코본 매직이라는 실제 로봇 플랫폼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티셔츠 객이나 서랍에 물건을 넣고 닫기처럼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실제 임무에서 77.8%의 성공률을 달성했어요. 77.8%면 비교 대상이었던 모델은 어느 정도였어요? 비교 대상이었던 오픈 VRA OFT 모델의 성공률이 55.6%였습니다. 55.6%요? 네, 무려 22.2%피나 차이가 나는 정말 압도적인 성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곰인형은 접시에, 너구리 인형은 그릇에 담아라처럼 여러 물체와 목표가 섞여 있는 복합적인 지시도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논문에 있는 그 히트맵 시각화 자료로 보면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로봇한테 알파벳 수프 캔이랑 토마토 소스를 바구니에 담아라고 시키니까 로봇의 주의력이 이미지상에서 정말로 알파벳 수프 캔과 토마토 소스 병에만 빨갛게 집중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 네네. 이게 그냥 운 좋게 결과만 좋은 블랙박스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즉 의미를 이해하고 핵심에 집중하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맞아요. 그 히트맵은 아이디 프루너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언어적 지시가 로봇의 시각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시멘틱 BLA는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먼저 잘 버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불필요한 시각 정보를 과감히 가지치기 하고 언어적 의미와 공간 정보를 정교하게 합치고 행동 단위까지 효율적으로 묶어서 로봇 조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 결과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정확한 로봇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로봇 기술의 최종 진화 형태일까요? 이제 다 온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작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멘틱 VLA는 주어진 단일 명령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정말 탁월해요. 하지만 만약 로봇이 어제 내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해내야 하거나 서랍 안을 어지러우니 한번 뒤져서 장난감을 사잡아 처럼 스스로 주변을 탐색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명확한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니라 목표만 있고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훨씬 더 능동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도 능동적 인식이나 장기적인 기억 메커니즘의 부재를 이 기술의 한계로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로봇 지능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주어진 지시를 잘 따르는 수행자를 넘어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스스로 무엇을 더 봐야 할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전략가가 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시멘틱 VLA 기술은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단단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